정영근 의원이 공안 수사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어울리지 않게 좀 실소 터지는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뭐 디스켓 사건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보고 이 사건을 보셨으면 아마 그렇게 막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시절에 굉장히 좀 공안 사건으로 색깔론 공세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정영근 전 의원도 그 일환으로 송두일 교수가 간첩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증거를 좀 제시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나에게 디스켓 복사본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사본을 그만 A4 용지 실제 종이 복사본으로 제시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저렇게 사시도 패스하고 검사도 한 저 수재였다는 사람이 저렇게 컴맹이 되어서 엄청 네, 허술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충격과 함께 또 조롱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아, 이게 네. 디스켓을 복사해달라고 하니까 그 디스켓을 종이에다 찍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실제로 들어서 제시를 한 거죠. 이게 디스켓 복사본이다 라면서 플로피 디스켓 사진이 이렇게 앞뒤로 찍혀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보좌진한테 부탁만 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직접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사실 좀 다르게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출입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저희 때는 카톡도 없고 영상 네. 기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진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요만한 14인치 불안권 텔레비전 나오면 이제 의원들 워딩을 하루 종일 받아칩니다. 네. 그래야 기사를 쓰니까. 네. 근데 정영근 의원이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폭로 전문가, 폭탄 같은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2002년인가 언제 한번 그때 DJ 정부 시절인데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국정원 불법 도청한다고 한번 얘기를 한 거야. 네.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어요. 네. 근데 그걸 받아치다가 잠시 이제 놓여놔서 이게 있는데 막 하니까 막 치다 보니까 못 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풀 워딩이 있어야 쓰잖아. 근데 연합도 제가 보니까 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워딩을 구하려고 영상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막 타사 기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워딩 있냐. 그래서 이제 받아보려고 했는데 잘 나눠주고 서로 친한 기자들은 서로 다 안 쓴 거야. 근데 어떤 기자가 친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유명했냐면 풀 받고 풀은 안 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어. 그래가지고 그 국회 본청 꼭대기에 가면 속기사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기사실에 가가지고 이제 읍소를 한 거지 좀 달라고. 근데 네. 1시간 있다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 그래서 그것도 빨리 나오는 게 아니고 정영근 의원이 저는 이제 발언을 하면 무슨 폭탄 발언을 할지 이제 왜냐하면 이게 면책특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안 나와 뒤에 설명도 안 해줘.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거 나왔을 때는 제가 아마 출입을 안 했을 때일 것 같은데 송도일 교수 나왔을 때는 그때도 뜨거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밖에서 보면서 국회 출입을 안 했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 뭐 이거 뭐 나오는 거 보고 조금 웃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이분도 이제 시대가 점점 이분의 시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아무튼 정영근 의원 하면 저는 여전히 좀 뭐 거부감이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영근 의원 하면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입에 올리기도 그런데 묵사마 사건이라고 네. 2005년에 그 늦은 밤에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이제 몇 시간 머물렀던 것이 YTN이 단독 보도했었는데 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보도. 목줄을 받기 위해서 만났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놓았었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의 세대에서 80년대생인 저의 세대에서는 이 사건으로 정영근 의원을 많이 기억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잠실의 H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보니까 YTN 취재진이 거기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쳐 보니까 이제 한 남성이 어떤 방 앞에서 나와 하면서 거칠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보니까 그 방 안에 이제 그 남자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그리고 모종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그리고 정영근 의원이 같이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당시에 보면은 엄청 상황이 급박했던지 당시 한나라당이었는데 한나라당 당직자들까지 현장에 막 동원되고요. 호텔 직원들이 막 올라와서 건장한 직원들이 와서 막 상황을 중지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은 묘령의 여성과 그 정영근 의원이 같이 방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정영근 의원이 해명을 하기를 외국 갔다 오는데 묵주를 좀 사달라고 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호텔방에서 만났다. 궁색하네요. 굳이 묵주를 호텔방에서 이거를 당시에 보니까 서면 해명 자료로 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 있어서 이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뭐 묵사마 이런 별명 얻었고 또 묵주 게이트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졌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의 기억이 되게 명확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때 열린우리당을 출입하고 있어서 이 사건 디테일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기자들 사이에 들어왔던 소문이 참 입에 담기가 그런데
그 YTN 기자분이 귀대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방에다. 그래서 뭐 어.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네, 그렇습니다. 아. 여하튼 좀 부적절한 소리를 들었다. 뭐가 이렇게 부적절하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확인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입에 담기가 그런데 여하튼 소문은 참 많았어요. 많았고 다만 제가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정영근 의원 하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불체포 특권 얘기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영근 의원이 이제 소환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폭로 전문가였다고. 근데 99년도에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였고 청와대가 언론대책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정영근 전 의원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건의 내용은 이제 뭐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언론을 좀 길들이려고 한다라는 취지고, 근데 이게 문건 전달 경위가 되게 특이한 게 이제 확실히 좀 옛날은 엄청 취재 여건이 달랐구나라고 한 번 더 느낀 건 당시 이제 어떤 뭐 언론사 소속 기자가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방에 들어갔다가 그 문건을 발견을 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영근 전 의원한테 준 건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누가 작성했느냐에 대해서는 전달자가 말을 뭐 했다 안 했다가 서로 주장이 갈리는 거예요. 이 전달을 한 기자는 나는 그냥 주기만 했고 이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말 안 했다라고 하는데, 뭐 정영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이걸 주면서 당시 청와대 그 정무수석이 작성했다라고 나한테 말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작성을 했다라는 게 주장이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강래 전 수석이 고소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그러면 정 본인이 뭐 얘기할 말이 있거나 하면은 뭐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뭐 출처를 진짜 뭐 밝히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검찰 소환에 총 23차례 불응을 합니다. 예, 총 23차례 불응을 하고 또 이제 검찰이 긴급 체포하러 정영근 전 의원 집을 갔는데, 아까도 이제 뭐 호텔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모양이 좀 빠지는 게, 야 그럼 내가 옷을 좀 갈아입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는 이런 정말 좀 없어 보이는 수법으로 검찰 출신이라서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수법을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누구를 놓쳤거나 그러니까. 뭐 누구를 오래 못 잡아서 좀 열받았거나 저런 이랬던,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랬을 사람의 수도 수법 있죠.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야당 탄압을 주장을 했다. 근데 당시 이제 검찰에서 정치인 수사 정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기 좀 이 생각은 알고 있었는데 기자가 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슈화 시켜달라고 준 것 같은데 정확히 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때 99년이라고요. 그게? 네네, 그럼 99년도. 그때 제가 이제 네. 출입을 안 했을 때니까. 근데 그때 추정컨대 이게 자기네 언론사 기자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자기네가 쓰는 것보다 야권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좀 이슈화 시키면 네. 이게 뭔가 대단한 좀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것 같고, 제 생각인데 이게 기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아마 부장이나 이런 데다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사가 그렇게 정치적이었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면 원래 부장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죠. 안 그러면 그 기자가 너무 이상한 기자지. 나 같으면 그런 게 들어오면 일단 이거 어떡할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긴 뭐 그 시절엔 별별 일이 다 벌어지던 시절이니까. 근데 뭐 저도 그 시절에 끝자락에서 어쨌든 구경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여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요즘 같으면은 바로 뭐 그렇죠. 예, 일단은 뭐 그렇게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갔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걸리겠죠. 여기서 또 약간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그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그 민주당 난닝구 백바지 아시죠? 예. 근데 이제 난닝구들 모임인데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의 부위원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부위원장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정풍운동 이런 게 벌어져가지고 부위원장들이 항의를 하려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새천민주당 당사에서. 네. 저는 그때 한나라당을 출입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이 선연해서. 근데 그 회의를 하면 이제 약간 그분들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자분들 나가주세요가 아니에요. 야, 누구 XX들 나가 뭐 이런 그런 험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 고스란히 그 워딩이 다 보도가 됐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도가 됐겠어요? 엄청 부정적으로 됐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일거수 하나같이 다 보도가 됐어.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보기에는 이걸 녹음했을 수도 녹음하고 있다. 있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뭐 혐의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근데 그때 기자들이 워낙에 좀 거세니까 새천년민주당에서 막 색출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냥 기자가 그 점잖지 못하겠다고 말로 넘어가요. 근데 또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모 지방지 기자가 녹음하다 그게 걸렸어. 어. 걸려가지고 걔는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 안 봐주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경찰에 갔어. 아. 갔는데 당시 아마 당 의장이 당 대표죠.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었을 거야. 근데 그 기자의 뭐 가족들이 와서 살려주세요 읍소해가지고 풀어줬다는 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하튼 그 사건들이 하나같이 뭐 주옥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웃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영근을 하면 되게 어둡고 다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문 개입 의혹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건 좀 진짜 어두운 얘기고 아까 우리 국장이 정영근 의원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형성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정영근 의원이 공안부 검사 오래 했고 또 안기부에서 오래 일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일어났던 일들 특히 남영동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고 거기서 진짜 수많은 고문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윗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정영근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그래서 뭐 박종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김근태 고문 사건, 그 80년대 유명했던 고문 사건, 고문 피해자들 사건에는 정영근 이름이 꼭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은 전 사실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건이 그 서경원 전 국회의원 고문 사건.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물론 고문이라는 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을 고문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기세 등등했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단초가 있어서 그런데 이 서경원 의원이라는 사람은 농민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운동가 출신 국회의원 하면은 우린 강기갑 의원 떠올리잖아요. 근데 강기갑 의원이 두루마기 의상으로 유명한데 사실 서경원 의원이란 분이 두루마기 의상으로서는 최초 국회에 시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1988년 총선에서 평화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으로 이제 전남 한평 영광에서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이분이 그 당선된 해에 좀 약간 급발진을 한 것 같습니다. 비밀스럽게 방북을 해서 김일성하고 면담까지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김대중 총재가 알게 됩니다. 우연히. 그리고 김대중 총재가 이거를 자수를 권고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자수를 하게 되는 경찰의 당국에 자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영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서경원이 1988년에 석방이 되고 나서 당시에 자기가 정영근한테 고문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직접 정영근이 고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신빙성이 조금 있는 게 당시에 안기부 직원들의 증언을 검찰이 확보를 해요. 근데 안기부 직원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수사 당시에 서경원 의원을 조사하고 있을 때 옆방에서 CCTV로 조사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정영근 의원이 조사실로 들어와서 CCTV를 끄고 모두 나가라 라고 말했고 조사실을 나왔는데 나중에 정형근 의원의 고함과 서경원 의원의 비명이 들렸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서경원 의원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영근 의원이 쇠고기를 사다가 얼굴에 붙여서 피멍을 없애줘라. 이거 증언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정말 구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까지 주면서 해가지고 인근 시장에서 쇠고기를 사다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붙였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뭐 멍을 그런 식으로 뺐나 보죠. 그래서 정영근은 근데 이걸 부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을 했고 당시에 안기부는 이것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수사했을 뿐이지 고문과 가혹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은 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영근 의원 얘기 계속 지금 퐁당퐁당 하는데 심각했다 좀 웃었다. 근데 또 한 번만 더 웃을게요. 이제 쉬어가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돌아가신 그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거 이제 전 국민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본명이 알려진 계기가 이게 정영근 의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네. 사건이었을까요? 이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99년도네요. 김대중 정부 때 옷 로비 의혹이라는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이 사건이 첫 특검이 수사한 사건이기도 한데 당시 지금은 이제 망했지만 신동아 그룹이라고 있었는데 당시 신동아 그룹 회장의 아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부인의 옷값을 내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권에 치명상을 입힌 정권의 도덕성에 좀 흠집이 난 그런 사건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흘간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대요. 아무래도 야당이 주도를 했을 것이고 그 온로비가 이루어진 것 중 하나로 이제 앙드레 김 의상실이 지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앙드레 김 선생님이 청문회에 소환이 됐는데 국회에서는 증인의 이름을 뭐 이런 가명이나 예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이제 법사위원장님의 근엄한 이 단도리 때문에 이
이름을 처음에 앙드레 김입니다라고 답하니까 법사위원장이 본명으로 말해라라고 해서 이제 김봉남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순간 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지랑 너무 안 맞았기 때문이죠. 이름이 너무 이제 구수했던 탓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당시에 청문위원이었어요. 정영근 전 의원이. 그래서 뭐 김봉남입니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 답을 했는데 이름을 왜 그러면 이제 앙드레 김이라고 짓게 됐느냐 뭐 이런 걸 좀 시시콜콜 물어봐요. 그래서 아 내가 뭐 이제 공부를 프랑스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성만 좀 간직하고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다 지었습니다. 했더니 뭐 정영근 전 의원이 뭐 예, 잘했습니다. 뭐 왜 잘했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말하면서 좀 알려졌고, 근데 이제 사건이 되게 용두사미로 끝났었더라고요. 사실 많은 특검 사건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막 뭐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나다가 나중에는 뭐 별게 없는 이런 일들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동아 회장의 아내가 당시 회장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로비를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꾸며낸 사건으로 당시 특검은 결론을 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논평이 되게 웃프더라고요. 검찰이 밝혀낸 것은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앙드레 김의 본명뿐이다. 이런 평가가 되게 웃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옛날 취재 그 풍경과 많이 달랐던 이런 장면들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압수수색 장면도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당연히 사건 관련자만 입회할 수 있고, 그리고 변호인이 하나하나 그 실제로 사건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따져서 가져가는 이게 요즘에 스탠다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방송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 의상실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러면 뭐 기자가 물어봐요. 뭐, 장부 2개 쓰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막, 노, 절대 장부 아니에요. 2개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압수수색 중간에 어. 뭐 이랬더라고요. 예.